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터치코리아라는 칼럼에 주말 뉴스부 차장인 김미리 기자가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변신을 높게 평가하는 글을 썼는데, 제목이 태영호의 꼰대 탈출 공식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작년 국민의힘의 공천 작품 중에서 가장 성공작이죠.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상당히 잘합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한 논평이라든지 지난 보궐선거 때 직접 나와가지고 랩도 하고 먹방도 찍고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북한 출신 엘리트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북한 출신 엘리트가 남한 엘리트로 달라지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이 연세가 50대 말인데 그 이미지를 벗고 젊은 사람으로 달라진 게 이게 이중으로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국민의힘 안에서 아주 이 평가가 높습니다. 어떤 분은 태영호 씨를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농담 아닌 진담을 하는 걸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황장엽 선생으로부터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1997년에 한국에 오시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한 3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아주 불운한 게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과 만났어요. 그때 좌파 정권 안에서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 막강한 정권, 또 물질적 뒷받침도 하고 경호도 해주는 그 정권에 맞서서 어떤 자유투사보다 용감하게 맞서는 걸 보고 그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념 무장을 합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으로 이념 무장을 하는데, 남한에 온 분들은 그 사상적인 것은 벗어 던지죠. 그러나 이념 무장한 체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체질이 어떠냐? 사물을 이념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투쟁적입니다. 딱 정치하기에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마이너스 주체 사상, 마이너스 사회주의 사상 이렇게 되는 건데, 남한으로 오면 자연히 그걸 벗고 옵니다. 그 옷은 벗고 와요. 그러나 몸에 배어있는 이념형 정치인으로서는 남아있다 이거죠. 바로 그 모습이 태영호 의원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에서 느꼈던, 그리고 태영호 씨 두 사람에게서 느꼈던 것은 이념형 인간은 강하다는 겁니다. 이념형 인간은 어떻게 강하냐? 주변 사람들 99명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든지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은 이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념형 경직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이념이 뒷받침됨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념이 뒷받침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념형 지도자는. 그런데 김미리 주말 뉴스부 차장은 여러 인연으로 이 태영호 씨하고 정치하기 전부터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꼰대 탈출을 했느냐? 태영호 씨로부터 최근에 직접 만나서 태영호 씨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답정너가 아닌 답너정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는 이런 권위주의 의식, 좌익 갑질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자신은 답너정, 답은 너가 정해라, 이렇게 자세를 낮췄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참모들에게 답은 너가 정해라. 그러니까 초선의 정치 신인이자 5년차 대한민국 신인이
선수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생존법은 경청이었다.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보좌진 말도 꼭 참고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왜냐? 20대 보좌진은 한국 생활에서는 나의 대선배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임했더니 오히려 보좌진이 긴장을 했답니다. 잘못 시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과 그리고 수학을 전공하는 두 아들이 전해주는 20대 밑바닥의 민심도 경청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잘 되면 너 덕분이다. 그런데 잘못되면 이건 내 탓이다. 이런 자세를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세,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영호 씨는 선거 후 국민의힘이 승리에 취하지 말고 왜 여전히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태영호만 제정신이라고 칭찬을 했더니 태영호 씨는 그것은 보좌관이 제정신이라는 뜻이다 하면서 또 공을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돌렸다는군요. 그 20대 여성 비서가 선거에 이겼다지만 우리 또래 여성에게 민주당은 팀장, 국민의힘은 더 권위적인 상무 이미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자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꼰대 탈출 공식은 뭐냐? 라떼는 말이야 안 하기로 했답니다. 라떼는 뭐냐면 내 과거에 내가 있을 때는 나의 때야 이런 뜻이죠. 나의 때. 과거에 왕년에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많으면은 모든 판단 기준을 과거에 자기 경험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젊은 세대는 뭐 길리가 없죠. 20년대, 30년대, 배고픈 시대 때의 그 모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리한 생동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영리한 세대 아닙니까? 20대, 30대는. 물론 70대, 80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유능한 세대여서 문제는 40대, 50대가 가장 삐딱한 세대입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그건 70년대, 80년대 유능했지 지금 이 21세기에 유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태영호 씨는 북한에 있었으면 보나마나 내 이야기만 하는 꼰대였을 것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라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태영호 씨가 김미리 이 기자와 작년에 출마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등에 업히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제 발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면 왜 한국에 왔겠느냐 라고 속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때는 이제 겨우 한국에 적응한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게다가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라니 하고 좀 못마땅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틀렸다. 타성에 젖은 꼰대는 정작 나 기자였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태영호 씨는 앞으로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과 말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투지가 있습니다. 투지가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태영호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에 나와서 그 춤추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출 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안이 꼽고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장벽을 돌파하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아주 코미디언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영호 씨가 한국판 남자 메르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